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비숍님 그리고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1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일리 종목 배틀이 하루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거라면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은 2주 동안 수익을 겨루게 될 텐데요. 현재가로 매수가 되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출연자분들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내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들고 나오신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과연 어떤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을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죠. 화면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께서 이기셨네요. 아모레퍼시픽으로 3.8%의 수익을 내셨고요. 비숍님께서도 수익은 내셨지만 수익률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한 주 동안 수익이 2%를 넘어갔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 아모레퍼시픽이 수익이 낮기는 했는데 목표가까지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목표가까지 보고 가도 될까요? 예, 아직 중국 관련 그 주식들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4분기 이후까지 제가 지난주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4분기 이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1800선에서 종합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못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빠른 움직임보다는 아무래도 좀 박스권에서 110만 원대하고 120만 원대 박스권을 좀 더 지루하게 좀 공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를 병행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비숍님께서는 이번 주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네. 예. 자, 그럼 바로 어떤 종목들을 들고 나오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클리 종목 배틀계에 들고 나온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먼저 비숍님의 종목입니다. 영인 프론티어를 들고 나오셨고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두산 들고 나오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종목의 매수가를 설정해 봐야겠죠. 자, 먼저 비숍님의 영인 프론티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2.6%나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3,150원의 매수가 결정하겠고요. 이번에는 정영훈 연구원님의 과장님의 종목입니다. 두산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보다 좀 밀려 있습니다. 1.1% 정도 하락. 13만 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영인 프론티어부터 좀 들어볼게요. 외국인 매수가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무슨, 전 대주주의 물량 출회라든가 그런 루머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별 이유 없이 급락을 했습니다. 호재와 함께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 쪽과 항체 사업을 계약했다. 동사는 과학기자재가 한 60%, 나머지 항체 사업이 40%인데요. 이런 바이오 업체 자체는 대기업을 등에 빼게 없고요. 파트너십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인 프론티어는 그걸 해냈습니다. 이건 무차익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회 상장 기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별반 이유 없이 하락을 한 양상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 패턴 자체가 매물이 쌓이지 않고 빠졌음을 볼 수 있고요. 부담되는 부분은 앞부분에 하락할 때 누군가의 물량이 100만 주 이상 나왔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영인 프론티어를 밑으로 내리눌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물량 출회라는 것은 그냥 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샀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됐지 않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그 물량을 받고 소화를 했다는 것은 동상 그 물량을 받고 소화가 안 되고 흩어졌다 그러면 하한가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저점을 다지면서 바닥을 찍고 있다는 건 돌아설 수 있다. 돌아서게 되면은 동사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역시 위클리 종목도 역시 급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는 마찬가지로 기관 형태의 종목을 천천히 밀고 올라가는 게 나을 텐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급발진을 하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드린다면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 턴만 성공한다 그러면 동사는 4,0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로스컷 기준은요 2,95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000원 잡으셔도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항체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이었습니다. 하한가까지 나왔다가 주가가 줄줄줄줄 내려왔었거든요.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국면인 듯 싶습니다. 오늘장 2% 가까이 오르고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날지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숍님께서 영인 프론티어 들고 나오셨고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두산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종목이 한 주 동안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평가표입니다. 자, 일단은 다른 전문가들께서는 한 주 동안 정영훈 과장님의 두산이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정은성 팀장님만이 비숍님께 한 표를 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어떻게 보세요, 결과를? 저도 두산이 오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무난하게 올라가서 위클리 수익률 몇 %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이라는 부분을 한번 노려보는 거고요. 적어도 급등을 노리다가 밑으로 꺾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은 이런 서바이벌 배틀 장에서는 급등이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종목을 바꾼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호남 소기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올라간다는 걸 아는데 이런 것들이 급등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1대7로 일단 평가만으로는 완패를 하신 건데요. 하지만 비숍님의 그 내공이 쌓여 있으니까요. 이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올라간다면 또 한 주 동안 더 큰 수익률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응원의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두산 들고 나오셨는데요. 두산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아까 평가에서도 예, 여러 기분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두산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2007년도에 중공업주들하고 두산 같은 기계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들어서면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가면서 2007년 같은 장세가 새로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기계주로서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DIP 홀딩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미래에셋 PEF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2014년까지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자회사 실적이 좀 호전을 보임에 따라서 매각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화하고 더불어서 여러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애증이 많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항상 이제 밥캣이라든지 아니면 두산건설 같은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한참 잘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많이 빠지고 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3분기 이후에 기계 업종에 대한 어닝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라든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투자는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약 한 달 정도는 충분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13만 5천 원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3만 5천 원에 대한 저항이 지금 올해만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 차트로 다 한번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로 전환을 해보게 되면은 2009년도 내내 고점을 이뤘던 그 부분도 역시 13만 5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요번에 9월 달에 어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 13만 원대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1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그렇게 크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을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 당장 주간에서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10월 달 내내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업종이 돼가지고서 두산에 대한 표를 더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서님께서도 좀 주간 위클리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욕심을 많이 내는데 일단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하고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수익률을 많이 내는 그런 종목들로다가 한번 또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정영훈 과장님. 차트를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13만 5천 원 선을 뚫고 나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13만 원이었고 목표가를 15만 원 주셨거든요. 박스권 위쪽에 맞고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점도 갖게 돼요. 예, 지금 오늘은 종합주가지수 따라가져서 약간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은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확대를 하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 양봉이 4개 지금 요번 주에 난 게 있는데요.
요 양봉이 4일 동안 났을 때 매수 주체가 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이 그동안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그 기계 업종에 대한 그 어닝 모멘텀을 인식을 하고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요번에 9월달, 10월달을 통해 가지고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서 13만 5천 원대를 뚫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전기가 올라갔을 땐 그때 모습하고 비슷하게 단기간에 조정 없이 15만 원대 이상으로 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까지 정명훈 과장님의 위클리 종목 배틀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만약 두 분의 전문가께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내준 종목을 따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꼭 손절가와 목표가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말씀하신 그 두 종목이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의 종목 봅니다. 영인 프론티어인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3,150원이었습니다. 현재 2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어제보다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두산 흐름 살펴봅니다. 13만 원에 매수가 됐었고요. 이 종목은 그 가격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뚫고 한 주 동안 수익이 과연 얼마나 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께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까요? 236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숍님, 네. 삼성전기를 사서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지금 가격대가 바닥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바닥 틀림없습니다. 예. 바닥 틀림없고요. 바닥이란 개념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만 뭐 1,000원 이렇게 바닥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11만 원 전후로 바닥이 형성이 되게 마련입니다. 하락 중이니까 가속이 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 종목은 11만 원 전후로 바닥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을 넘긴다. 그렇게 되면 지분법 이익이 줄어든다. 또 단절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SDI라든가 삼성과 관련된 루머들이 조금 돌면서 살짝 12만 원을 깨고 내려간 형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면 12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동사는 위로 올라가서 달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저점이 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저점을 또 주었다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분할 매집을 한 3번 나눠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 판단을 해보고요. 오늘 정도 지금은 약간 올라온 가격이니까 장중 흔들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삼성전기 맞고요.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께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CJ가 들어와 있습니다. 91,600원에 비중은 쓰지를 않으셨고요. 757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예. CJ가 얼마 전까지 뭐 이제 기관들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CJ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의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대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수요가 그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가 활성화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다가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치들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CJ가 상승을 했던 그런 측면들이 큽니다. 그래가지고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9월 2일 날 크게 9월 1일이었죠. 9월 1일 2일 크게 상승을 해서 고단부터 떨어졌는데요. 요때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때 미래에셋에서 그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그 공시가 나간 이후에 그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라든지 기관들이 같이 그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미래셋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언제 매물로 다 추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서부터 그런 좀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좀 멈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올라왔던 이 상승 추세선을 거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제 대규모의 그 거래가 있으면서 음봉이 나면서 그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CJ를 매수했던 뭐 기관들, 뭐 투자 자문사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에서 일정 부분 손절매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간에 급반등을 노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한풀 꺾여서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1,60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가 지날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60일선이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종합주가지수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바닥권은 8만 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3,000원 수준, 뭐 지금 종목을 교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힘든 그런 가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9만원대 매수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특별하게 대안적인 종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보유하시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CJ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서 앞으로다가 그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들은 올해보다는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 더 그 빛을 발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연일 신고가를 보이던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CJ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매도를 하면은 좀 손실이 크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회사들의 성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 보겠습니다. 4285님께서 한솔홈데코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810원, 30% 갖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비숍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한솔홈데코는 9월 달에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한솔홈데코를 보시려면요. 후성이라는 종목하고 같이 엮어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시세는 이미 매집이 돼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장세 자체가요. 어떤 시세가 이런 부분 세력주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투매를 뭐 이렇게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뭐 억지로 꺾여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매수 가격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이 나 있으시고요. 이 가격대에서 좀 더 깨지면 손절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차트 패턴상 현재는 매집이 잘 돼서 올라가는 패턴이라 장중에 좀 더 흔들어서요. 1,600원 살짝 아래까지 갔다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넓은 관점으로 보신다면 우리 한솔홈데코는 급등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실 부분은요. 현재 한 사흘째 같은 가격입니다. 1,650원, 70원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게 될 때 손절을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밑에서 다시 좀 사실 것인가를 아니면 그대로 그냥 이미 손절이 났으니까 좀 버텼다가 차후를 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시면 되겠는데 넓게 보신다면 현재는 눈을 질끈 감으신다면 차후에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기본 목표가는 한 2,1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니까요.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숍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께 SK를 문의를 하겠습니다. SK를 사신 분이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6천 원의 비중은 없으십니다. 27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년 넘게 들고 계신 것 같아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주가가 5,300원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 견디셨고요. 5만 3천 얻겠네요. 5만 3천 원까지 아주 잘 견디셨고 지금 다시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기다린 만큼 대비해서 수익이 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SK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올랐네요. 주가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는데요. 예. SK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회사인 SK 에너지에 대한 지분 가치 급증에 따라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올랐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SK가 이제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이유들 그리고 2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틀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08년도에 5만 3천 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2009년도 최고가가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2010년도 5월 달부터 좀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SK가 이전 그 위상하고 지금하고 틀려졌던 것들은 SK그룹에서 만약에 지주사가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SK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2년 전에 그 시각이었는데 그렇지만은 SK CNC라는 그런 종목이 새로 상장이 되면서 예. 지주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SK 쪽이 아니라 SK CNC가 되지 않을 것이냐. 그 SK CNC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SK가 계속적으로다가 그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예측이 뭐 SK CNC가 진짜로다 지주사가로다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해오고 있던 SK가 지주사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좀 포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차트상으로 보면 주봉상 차트로다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그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서 양봉을 보였는데요. 일봉 차트로다가 다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고점이 아마도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선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아래로 다 내려올 텐데요. 지금 현재 11만 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분기 어닝 시즌까지 SK가 그 1800 이상 올라가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좀 재판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매수가 몰릴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SK가 지주사가 되는 것보다는 SK CNC가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보다는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은 아마도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지고 계신 물량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서 다른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꽤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말 아쉬운 진단이셨어요. 예, 기업 예. 내용이 좀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964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735원이시라고 하고요.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가격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고요. 원격 검침이라든가 전력량 제어 이런 장치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또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스마트 그리드 사업으로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최근 장세의 핫 이슈는 중국과 관련된 그런 흐름이 되고 중국에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옴니 시스템은 좋은 이야기거리를 뒤에 깔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트를 좀 보시면요. 현재는 아주 답답한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3,5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두껍고 중요한 그런 아주 메인 라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런 라인인데 통상 이와 같은 라인을 넘고 나면 급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등을 위한 준비는 갖춰놨는데 매수 가격이 조금 위쪽이세요. 3,735원이요. 그러니까 현재는 3,500원을 살짝 깨는 범위가 있더라도 3,400원 정도 손절가를 정하시고요. 여기를 안 깬다면 조금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시면 좋겠고 가장 두꺼운 라인이라는 3,500원 전후 가격은 정말 말 그대로 두껍기 때문에 그냥 쉽게 뻑 뚫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위아래로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숨고르기를 끝나고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3,400원만 지켜낸다면 동사는 넓게 봐도 좋고 가깝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상태니까 조금 밀리셨습니다만은 좀 참고 계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철도주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추진 중인 고속철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한 종목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하TI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상담을 받아보죠. 자, 대하TI를 매수하신 분은 3320님께서 보내주신 거고요. 매수 가격은 2,930원, 비중이 100%나 되십니다.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내려와 있는 가격인데 비중이 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돌발 상황에 좀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좀 비슷하게 그 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서 좀 2,930원대, 뭐 3,000원 올라오면 다시 또 빠지고 해가지고서 좀 그 마음을 많이 졸이시고 계실 텐데 저도 뭐 100% 비중을 투자를 해본 적이 있지만은 예.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투자를 하셨을 때 이제 그 GTX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의 고속철 그 철도를 까는 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놀드 주지사가 와가지고서 KTX를 또 타봤는데요. 예. 실제로다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 메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줌으로써 9월 달 초반서부터 강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갔던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9월달 초에 올라오고 나가지고서 올라왔던 부분들을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서 대하 TI가 실적마저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책 수혜주로다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초반에 올라왔던 모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마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짧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상승 기간들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문의를 해주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철도 테마라고 하는 것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민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다가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느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정 비중은 한 3,000원대 올라가서 약간의 이익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 놓으셔야지 나머지 50%를 가지고서 나머지 본 시세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현금 보유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들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대1 맞춤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하실 때 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